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일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선 대통령 석방 이후 첫 평의가 열렸는데요. 자, 모든 관심은 대통령 선고가 언제 이뤄질까였습니다. 예상대로 이번 주에 이뤄질지 석방의 영향으로 미뤄지진 않을지 관심인데요.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한 채 오늘 평의가 진행됐거든요. 헌법재판소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정현 기자, 상당히 긴 시간 평의가 이뤄진 걸로 전해지는데 오늘 선고일을 그럼 지정하지 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13일째인 오늘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었는데요. 1시간 전쯤인 6시쯤 재판관 전원이 퇴근한 걸로 확인됐는데 늦은 오후까지 열띤 평의가 진행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평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열린 첫 번째 평의였는데요. 재판관들은 철통 같은 보안 속에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헌재는 평의 내용과 시간 등은 모두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입장인데요. 평의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는 점 말고는 안건과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과 장소 모두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선고 날짜는 국회와 대통령 측에 통지하고 수신을 확인한 다음 언론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헌재의 보안 수위도 한층 강화되면서 선고 일정 확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는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지만 오늘까지도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선고 2, 3일 전 선고 일자를 통보한 전례를 보면 내일 평의 후 선고일이 확정돼도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후에나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이란 변수가 탄핵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측은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25일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끝으로 선고만 앞두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 구속 취소로 상황이 바뀌었으니 다시 증인에게 묻고 답하는 걸 해야 하지 않겠냐, 이걸 검토하는 거죠. 헌재가 이를 받아준다면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은 더 늦춰지게 됩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로 그제 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과 헌재의 탄핵심판 대응 전략에 대해 숙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속기간 계산 오류를 법원에서 인정받으면서 탄핵심판에서도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불법 체포인 줄 알면서도 체포영장에 응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 또 경호처 직원들, 우리 청년들 안전을 걱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측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추가 변론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도 변론 종결 이후에는 언제든 변론 재개 의견서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직전까지도 변론을 다시 하자고 신청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걸로 보입니다. 여권을 중심으로는 변론 재개 주장이 빗발치고 있지만 대리인단은 아직까지는 내부 결론을 정하지는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신청한다면 헌재 평의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헌재가 수용하면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자, 대통령은 석방이 됐고 지금부터는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죠. 여야가 일제히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장하이안 기자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치주의를 지켜낸 법원의 경의를 표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법원 결정을 헌재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법원처럼 헌재도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변수에 따라 이번 주에 선고가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은 느닷없다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론이 모두 종결된 지 2주째입니다.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 혼란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선고돼야 한다면서 오는 14일 전 선고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평의에 모든 관심이 사실 쏟아졌습니다. 철통 보안 유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요? 네, 헌법재판소 분위기, 탄핵심판 초기와 확실히 달라진 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해놓은 게 맞지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초반만 해도 헌재 관계자가 당일 평의가 잡혀 있는지 오후에도 평의가 진행 중인지 정도는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변론 종결 이후로는 헌재가 입을 꾹 닫았습니다. 평의 내용,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일체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요. 선고일을 밝힐 때까지 알릴 게 없다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말 선고 날짜 지정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후 진술 들은 게 대통령 지난달이고 변론 종결에서 선고일 지정까지 이미 최장 기록을 쓰고 있다면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게요. 지난달 25일입니다. 오늘로 변론 종결 13일째인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일째 선고 날짜를 지정했거든요.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시간 심리 기록을 헌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 선고 날짜를 지정을 못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때요. 이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부장급 헌법연구관에게 물어봤는데요. 지금쯤이면 헌법재판관들 저마다 탄핵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한 심증은 평의를 통해 드러났을 거라고 했습니다. 현 시점은요. 탄핵 심판 결정문에 담길 문구들을 놓고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라고도 했는데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장일치라서 소수 의견이 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처음부터 똑같지는 않았을 텐데 가급적이면 공통된 결론을 얻으려고 다수 의견이 소수 의견을,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을 반박하고 설득하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선고일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헌재에서 나온 주요 증인들 증언이요.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잖아요. 결정문에는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헌재의 사실관계 판단을 정리해서 적어야 하는데 수사기관 조서와 헌재 증언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변수가 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변론 종결 이후에 돌발 변수들이 꽤 많았잖아요. 윤 대통령을 조사했던 공수처를 검찰이 압수수색했고요. 지난 주말 대통령 구속 취소에 석방까지 숨가쁘게 이어졌거든요. 게다가 윤 대통령 측도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신청할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헌재도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측은 그래서 변론 재개를 신청할 것 같습니까? 아직 확실히 결정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도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도요. 이 방법이 심판 결과에 유리할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 같고요. 오늘도 헌재에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엄 직후보다 우호적으로 변한 여론 지형을 강조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 중입니다. 예상치 못한 대통령 석방에 비상이 걸렸고 다시 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의원총회에서는 두 사람을 탄핵할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야 5당은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자기 인사를
특혜를 준 대통령에 대한 은혜가 끼이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심 총장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논의됐습니다. 최상목 경리 부총리도 보란 듯이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윗물이 썩었으니 아랫물도 당연히 썩게 마련입니다. 최고위원 참석자는 심 총장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더 크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두 사람의 탄핵을 두고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수요일까지 헌재 결정을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고, 원내 지도부 의원은 비상시기이니 비상행동을 해야 한다며 빠른 탄핵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또 금요일 이때가 이제 헌재에서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제 주요한 시점으로 봤지 않습니까? 저희도 수요일 금요일을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봤는데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 석방을 예상이나 했냐며 탄핵 후폭풍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10시 의원총회에서 탄핵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출근길 또 스태핑을 진행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공세에 자신은 적법 절차에 따랐다면서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대검으로 출근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석방 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퇴 요구와 탄핵을 시사한 걸 두고 반박했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탄핵을 피하기 위한 사퇴는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건 위헌 소지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을 검사장 회의 탓으로 돌리려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검사장 회의가 구속 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던 사실은 우회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저희 대검의 부장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은 그간의 관행에 맞지 않다며 향후 내란죄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하였습니다. 심 총장은 구속 취소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어코 30번째 탄핵을 시킬 거냐며 민주당을 맹폭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법원엔 한마디도 못하면서 검찰만 공격한다고요?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엄포를 놓는 민주당을 맹폭했습니다.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결정한 것입니다. 헌정사에 유례 없는 폭주의 기록을 또다시 갱신한 것입니다. 야당이 심 총장을 대통령을 수사했던 공수처에 고발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공수처가 민주당의 사법 흥신소였다는 게 드러났던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작 판결을 내린 법원엔 한마디도 못하고 검찰만 공격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본인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겁이 나서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음모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점령군도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저 범죄 피고일 뿐입니다. 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야당의 심 총장 고발에 맞불을 놨습니다.
권한에 없는 내란죄 수사로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는 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신인도를 떨어뜨려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오동훈 처장 고발장엔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했던 국회 허위 답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수가 아닌 계획적 범죄라며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박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은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드는 겁니까? 아직 꺼내든 건 아니지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 두 사람 실명이 나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성준, 김용민 등 원내 지도부가 세게 주장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탄핵 사유가 뭘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심우정 총장은 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거고요.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내 지도부는 특히 최 대행에 대한 비토가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데요. 사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건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사실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 이후 민주당의 탄핵 릴레이가 잠시 주춤했었죠. 하지만 야당의 독주가 부각돼서 여당의 지지율 회복의 빌미가 됐다는 성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왜 석 달 만에 다시 꺼내드는 거예요? 그만큼 비상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전만 해도 마 후보자 없이 8대0 인용 가능하다 자신했었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 구속 취소에 윤 대통령 선고 기일까지 잡히지 않으니까 이러다 혹시 탄핵도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불안해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결론이 내일 날 거라는 전망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기일조차 안 잡히니까 이번 주 금요일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대통령 변론 기일이 끝난 게 언젠데 뭐 한다고 뜸을 들이냐. 혹시 구속 취소가 영향 주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이 확실했으면 헌재가 선고 기일을 이미 잡지 않았겠느냐며 진짜 헌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 후보자 없이도 탄핵이 확실히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좀 필요해진 거예요, 이제 그럼? 여전히 8대0 인용은 자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오히려 심판이 늦어질 수 있다면서 소극적인 분위기도 있었죠. 그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한 지도부 핵심 의원은 8인 체제에서 기각이 나올까 봐 불안한 건 사실이다. 늦더라도 9인 체제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속도보다 확실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지자들 압박도 거셉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는 최상목 탄핵 꼭 해라, 탄핵 지연이 부른 참사 등 강성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더 적극적인 액션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박 기자 말대로 한덕수 총리 탄핵했다가 후폭풍도 거셌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혹시 없을까요? 중진 의원들은 이제 탄핵을 해선 안 된다 이런 만류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당에 부담되는 건 맞다, 추이를 보자고 했고요. 추가 탄핵은 계엄의 명분만 또 만들어주는 것. 아직 탄핵까지 나갈 땐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최상목 대행을 탄핵시킨다고 해서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거란 보장도 없고요. 심 총장 탄핵하더라도 대행이 이어받습니다. 탄핵하면 민주당이 실제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가 확실치 않은 거죠. 조금 뒤에 뭐 10시부터 의총에서 또 논의를 한다는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최대 변수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입니다. 이 민주당의 모든 목표는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이죠. 그래서 모레까지는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일단 대세입니다. 이번 주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확정되면 굳이 최상목, 심우정 탄핵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모레까지도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탄핵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박지원 기자였습니다. 관저로 석방된 대통령, 오늘 아무 일정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도 당도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는 자중하자는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을 예방한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딱 30분 정도 만나서 차만 마시고 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권영세 권성동 투톱의 대통령 예방 사실을 하루 뒤 공개했습니다. 시간이 결코 길지 않았고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30분 정도 식사하신 건 아니고 차 한잔 하시면서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소외와 함께 구속기간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만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대화는 일절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로서 인사를 가는 거가 당연한데 그게 선을 안 긋고 긋고로 해석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적극 행보는 오히려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공통된 분위기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대통령이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고 한 친윤 의원도 대통령이 의원들의 면담 요청도 받아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 역시 대통령이 여론전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만남으로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대통령 석방 이후 여권 잠룡들은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을까요? 각각 옹호와 비판 지점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민환 기자가 이어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차적 흠결을 안고 결론을 내리면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이다, 심판이다 하는 판단이 이루어질 정도로 변론이 재개가 돼서 다시 변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이 거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복귀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었는데 다소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김 장관은 대신 공수처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며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했고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은 사정기관의 장이라는 자들이 특정인의 끈앞풀이 돼 대통령을 불법 기소했다며 후안무치한 짓을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 심판의 절차적 흠결은 언급하면서도 변론 재개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저녁 거리로 나가 여론전에 총력을 펼친다는 계획인데요. 집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이서영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경복궁역 근처에 많이 모였습니까? 네, 조금 전인 6시부터 야5당 비상행동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야5당 지도부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비상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 경복궁역은 안국동 헌법재판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민주당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칠 때까지 매일 저녁 이곳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비체혁명도 이러한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전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겠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비명 대선 주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이틀째 단식 농성 중입니다. 문제에서 탄핵이 빨리 결론을 내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되겠다. 민주당은 오늘 집회를 마치면 밤 10시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자정까지 릴레이 발언을 이어갑니다. 내일부터는 행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고 밤 10시까지 천막 릴레이 발언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 석방의 위기감을 느끼는 지지층을 독려해 헌재를 겨냥한 여론전에 돌입했다는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경복궁역 장외 집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퇴근길 시민들 발길은 탄핵 찬반 집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양 진영은 삭발식과 거리 노숙까지 불사하며 집회는 격렬해지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 앞에는 최다함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평일 퇴근 시간대지만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탄핵 기각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측은 경복궁역 앞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운 이곳 안국역까지 행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헌재 앞에선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변호인단이 7일째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갔는데요. 20, 30대 지지자들은 오늘 이곳에서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 탄핵으로 국민 주권을 오롱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 삭발 도중 눈물을 흘리며 대통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뭐가 아깝냐.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도 자를 수 있습니다. 나라는 한 번 잃으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는 머리카락을 헌재에 제출하려고 하다가 헌재에서 반려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수십 명은 어젯밤 경복궁역 인근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은박지 담요를 덮은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탄핵 촉구 찬반 집회가 가까운 거리에서 열리고 있지만 다행히 양측의 충돌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탄핵 찬반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에 경찰관들을 집중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국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선고일에 다다를수록 집회가 격화될 걸로 보이는 만큼 경찰은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입니다. 선고 날에는 헌법재판소 일대를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찰서장만 8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도심을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종로구와 중구를 8개 권역으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 8명이 각각 지역장을 맡아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 책임을 집니다. 강화구역에는 헌재를 비롯해 정부 서울청사 등 정부기관이 밀집해 있고 미국과 중국 대사관 등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에서 100m 이내는 집회가 금지된 만큼 차벽을 설치해 집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일선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만 30명 넘게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당일은 가용 경찰력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최대한 대비하겠습니다.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도 경찰을 배치해 난입 사태 등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여야 당사도 선고 당일 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폭발물 탐지나 인명구조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폭력 시위자에게는 캡사이신 스프레이와 경찰 장봉 등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여야 지지율이 국민의힘 42.7%, 민주당은 41%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른 반면 민주당은 하락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정당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만에 오차 범위 안으로 다시 좁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42.7%, 민주당은 41%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주일 전보다 5.1%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3.2%포인트 내렸습니다. 양당의 지지율이 1.7%포인트 차 오차 범위 내로 들어온 겁니다.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여론은 지난주에 비해 4.7%포인트 떨어졌지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은 5%포인트 올랐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각의 힘을 싣는 보수층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비명계와 검찰 결탁설 발언으로 계파 갈등 이슈가 재점화된 게 악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장 큰 변수가 되었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방송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과는 다르게 당의 갈등의 요인을 만들어서 지지율 하락이 되지 않았나. 이번 조사는 지난주 수, 목, 금 이뤄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슈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탄핵 선고 전까지 민심이 요동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준 후 강남 집값이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실 집값 상승이 반포와 압구정 같은 강남 3구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인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면서 호가가 억 단위로 오르고 매물은 품귀 현상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84제곱미터짜리가 열흘 만에 1억 원 넘게 오른 3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번 달 첫 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0.68% 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이 상승세가 같은 강남 3구인 강남, 서초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 1년 사이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 올랐는데 압구정은 무려 15억에서 21억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자 그 집을 팔고 대출을 덧붙여 강남 3구 내에서 더 비싼 서초구 반포동이나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잠실은 강남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수요층이 잠시 집값이 오르면 반포와 압구정 등의 지구도 도미노처럼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강남의 전세 시장도 덩달아 들썩입니다. 치솟는 집값에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두고 월세로 돌리거나 아예 전세값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강남발 집값 상승에 책임론 공방도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두고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비판했고 서울시는 실제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미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미국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출렁인 건데 트럼프 대통령 아랑곳 않고 상대국이 매긴 만큼 관세를 물리는 상호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관세 폭탄을 때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ntil April 2nd. April 2nd, it becomes all reciprocal. What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심지어 관세 부과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도 강조한 그는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because what we're doing is very big. We're bringing wealth back to America.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 것은 관세 부과 정책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현지 시각 4일.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고 이틀 뒤 트럼프가 말을 바꿔 관세 한 달 유예를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관세 폭격이 1분마다 스릴이 느껴진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MBC 뉴스에 출연해 미국인들은 경기 침체에 대비할 필요가 절대로 없고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내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종전 협상을 재개합니다.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은혜를 모른다며 재차 압박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이 현지 시각 내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또다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는 바이든 정부로부터 아기에게 사탕을 빼앗듯이 돈을 가져갔다며 은혜를 모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The fact that you walked away and Ukraine may not survive? Well, it may not survive anyway. 군사 지원 중단이란 미국의 초강수에 젤렌스키가 휴전제의 및 광물협정 서명 등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지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 NBC 방송은 트럼프는 젤렌스키의 대통령 사퇴에 이어 러시아의 영토 양보까지 원하고 있다며 광물협정만으로는 군사 지원이 재개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nd if I can stop it, I'll be very happy.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된 우크라이나를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특수부대가 어두컴컴한 가스관을 타고 약 16km를 이동해 우크라이나군을 기습 공격하는 영상이 현지 시각 어제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에 탄도미사일을 쏴 어린이 등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2차 보복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 간 관세 전쟁이 확대되면서 중국 내 반미 감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산을 보이콧하고 애국 소비가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영화관에서 미국 할리우드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4번째 시리즈가 상영 중입니다. 그런데 영화관 내 포스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상영관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곧 영화가 시작되는데 보시다시피 60석 규모의 상영관이 텅 비어 있습니다. 这个电影大家千万不要花钱来看，千万不要花钱来看。 온라인을 중심으로 생겨난 보이콧 움직임이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캡틴 아메리카 상영관은 베이징 내 전체 영화관의 5%에 불과하고 입장권 판매 순위도 18위에 머물렀습니다. 他们拍的也没有什么进步，然后同质化也挺严重的。 대신 청나라 말기 미국으로 이주해 탄압받는 중국인들이 나오는 중국산 영화 항탄 1900에 관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其实还是以前外国人欺负咱们是因为咱们实力不够强，现在他们已经形成一种习惯了，他们还继续想欺负咱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간 상호 및 관세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중국 내 반미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如果选择合作，就能实现互利共赢；如果一味施压，中方必将坚决反制。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대신 1000원대 밀크티로 유명한 중국 디저트 브랜드 미쉐빙청을 애용하자는 등 애국주의 소비도 나타납니다. 일각에선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내 귀금속 판매점에는 금을 사놓으려는 사람들로 연일 북적입니다. 贸易战也开始了，各种不确定性的因素也越来越多了，所以我想买。 지난해 말 2279톤의 금을 보유해 세계 6위를 기록한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5톤을 더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는 좌표 숫자를 5가 아닌 0으로 잘못 입력했기 때문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시정할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놓쳤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흘 전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초유의 공군 오폭 사고는 KF-16 조종사들의 좌표 입력 실수와 불충분한 확인이 만들어낸 총체적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공군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훈련 전날 1번기 조종사가 위도와 경도로 이루어지는 표적 좌표를 구두로 불러줬고 2번기 조종사가 비행 임무 계획 장비에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도 7자리 중 4번째 숫자를 숫자 5가 아닌 0으로 입력한 겁니다. 특히 훈련 당일 2번기 조종사는 좌표가 입력된 USB에 문제가 생겨 수동으로 전투기의 좌표를 다시 입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0을 5로 올바르게 입력하고도 이를 모른 채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오폭 전까지 좌표가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이를 모두 놓쳤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1번기 조종사가 05를 00으로 잘못 불러준 것인지 2번기 조종사가 잘못 알아들은 것인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은 최종 임무 단계 전 서로 좌표를 확인하고 중앙방공통제소의 전담 통제사를 지정해 좌표를 중복 확인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오늘 새벽 20대 남성이 만취한 채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충격으로 택시에 불이 붙으면서 안에 있던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튕겨나가고 곧바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도 가로수와 자전거 대여소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잠시 뒤 승용차 운전석에서 20대 남성이 내리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택시가 전소되면서 60대 택시기사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택시와 부딪힌 가판대는 뼈대만 남은 채 부서졌고요. 불에 타 그을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택시에서 난 불은 인근 상가 건물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펑 소리 나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뭔가 하지 않으면 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소화기를 뿌렸는데도 이게 점점 진압이 안 돼가지고. 택시는 저희 가게 바로 앞에 다 타서 있었고 너무 놀래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또 그게 너무 음주 촬영이라고 하니까.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직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시민들이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의 전화기에선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김동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회색 상의에 검은색 외투를 입은 20대 남성을 시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팔을 붙든 상태로 남성이 든 휴대전화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보여줄 수 없다고 저항하는 남성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시민이 전화기를 발로 차 떨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잡으려던 상황에서 좀 막 싸움 같은 게 벌어나가지고. 서울 지하철 신림역에서 20대 남성이 여성을 불법 촬영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30분쯤. 남성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여성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시민은 남성에게 무엇을 찍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남성은 15분간 시민들에게 붙들려 있다가 도망쳤지만 출동한 경찰에 결국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 전화기에선 지하철역 등지에서 불법 촬영된 걸로 보이는 영상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감식해 추가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대기업 공채에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얼어붙었던 채용 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주요 대기업들이 상반기 채용에 나섰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대학교 안에 설치된 은행 채용 설명 부스. 취업 준비생들이 줄지어 상담을 받습니다. 한 곳이라도 더 지원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기존에 뽑던 것보다는 좀 더 적게 뽑게 되지 않을까. 바늘이 되게 적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쓰는 전략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대기업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이 중고 신입으로 나타나면서 불안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중고 신입들이 많아서 이제 그거를 체감하니까 좀 취업 시장이 진짜 힘들구나. 이런 가운데 일부 대기업이 미래인재 확보를 위해 신입 채용에 나섰습니다. 삼성그룹 16개 계열사는 오늘부터,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정부합동 채용 박람회에는 SK 하이닉스와 CJ 제일제당 등이 참여합니다. 취업 시장이 좀 더 넓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또 희망이 조금씩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올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하며 채용문이 좁아진 가운데 일부 대기업이 움직이면서 취업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장의사로도 불리는 장례 지도사가 유망 직종으로 떠올랐습니다. 장례 지도사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현장 카메라 서창우 기자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인데요. 요즘엔 2030 세대도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9 성예린 씨는 8년차 장례 지도사입니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고인의 빈소를 찾는 일입니다. 향 하나 먼저 불부터 꽂아주시고요. 안치실에서 시신이 바뀌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화장동에서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것도 장례 지도사의 몫입니다. 조심히 가서. 고인분 가시는 길 좋은 곳 가시라고 마지막 반절 인사하겠습니다. 1동 반절. 선입견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져서 젊은 분들도 장례를 할 수 있고 제사를 받을 수 있고. 2012년 장례 지도사 국가 자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격증을 따는 사람은 매년 늘었습니다. 청년층도 늘어 지난 2022년 자격증을 딴 10명 중 4명이 2030 세대였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며 오히려 유망 직종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게 뭔가 틀에 박힌 전통이라기보다는 이게 되게 감정적인 문제예요. 인간이 아닌 다른 AI나 기계한테 절대 맡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장례 지도학과도 전국에 5곳이나 있습니다. 과 특성상 만학도가 많았는데 지금은 재학생 120명이 모두 20대일 정도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되는 게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진행이 되고 있고 기본적인 장례 예절부터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것도 배웁니다. 관 딱 잡았다가 바로 맞춰놓고 한발 물러서 조금 더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취업률이 좀 강한 학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장례 지도사도 하나의 전문 직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례는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존중이 생기면서 시선도 사실 어느 정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현장 카메라 서창우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부산을 찾아 두 번째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용병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행사장 근처에서는 배신자라며 대통령 지지자들의 규탄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습니다. 총선 때 부산이 우리의 카드였던 것처럼요. 카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정치행보 재개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정권이 들어설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으시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카드가 있습니다. 특히 용병이란 표현을 쓰며 조기 대선과 출마를 공식화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용병을 쓸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모든 정치인은 국민의 용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용병입니다. 한 대표 행사장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한 대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하겠다고 야이 사기꾼아. 한 전 대표를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집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부산에 이어 대구 등 다른 지역도 찾아 북콘서트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자녀들에 대한 자체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이들의 채용을 취소하는 대신 선관위 경력 채용 그 전에 일했던 지방 공무원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무원 자리는 보장해주자는 겁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분히 어떤 조치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자체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힌 선관위. 논란이 된 이들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취소하는 대신
지원 전 지방 공무원을 다시 복원시키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유권 해석을 맡길 예정입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을 예로 들면 선관위 채용을 취소하는 대신 그전 공무원으로 생활하던 강화군청 공무원직으로 되돌리는 안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겁니다. 현행법상 징계가 어려운 만큼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는 방안이라는 게 선관위 쪽 설명입니다.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분들이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선관위 채용으로 이미 상실한 지방 공무원직을 다시 보장해주는 게 특혜라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채널A가 접촉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자녀들은 자발적 사직 여부에 말을 아꼈습니다. A씨는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했고 다른 자녀들의 경우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무 배제된 고위직 자녀 가운데 휴가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런 휴가 조치 역시 적절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올해 4년제 대학 70%가 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들 부담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학 원생들에겐 반값 등록금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에게도 등록금 인상 억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홍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약 15만 명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비싼 대학원 등록금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해 대학원생 부담을 더는 취지입니다. 당 관계자는 1인당 평균 500만 원씩 지원해도 약 7천억 원 정도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하는 특수 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이 제한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계속 대출을 내고 다니고 있는데 반액이면 엄청 줄긴 하죠. 대학생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행 50% 수준인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최대 70%까지 늘려 등록금 인상 요인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2030 세대 공략을 위한 정책 경쟁이 본격화된 겁니다. 우리 당이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청년을 꿈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정당.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5만 원 지원금보다 현실적인 미래 세대 지원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뭘 뒤늦게 깨달았을까요? 네, 윤 대통령 50일 넘는 구치소 수감 생활 중에 그때 몰랐다면서 뒤늦게 깨달은 게 있다는데요. 자신이 구속시킨 이 사람들의 고충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옛날에 구속 기소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임종원 행정처장, 양수의 대법원장, 심지어 이재영. 대법원장 최초로 신경이 어떠십니까? 3년 만에 영장 심사 맡으셨는데. 자, 이 과거에 본인이 수사했던 사람들이 왜 생각이 났을까요? 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이 재직 당시에 구속영장 청구했던 사람들이죠. 왜 생각이 났는지 윤상현 의원이 전했습니다. 임종원 행정처장이 그분하고 친했던 것 같더라고요. 교도관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어야 되겠구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구속 기소를 했어야 됐다, 뭐 이런 생각이었나 보네요. 근데 사법부와 관련된 인물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이 법원 관련한 인물을 언급한 속내 한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하던데요. 당시 사법농단 수사 여파로 보수 성향 판사들이 대거 사법부를 떠난 데 대한 후회 아니겠냐고요. 본인이 한 수사의 후폭풍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에선 이제 와서 안타깝다고 하냐 이렇게 비판하더군요. 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은요. 이 당시 사법농단 수사는 과도하고 잔인한 수사였다면서 대통령 비판했는데요. 과거의 민주당 태도와는 좀 달라진 것 같죠. 사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마치 죽을 죄라도 짓냥 온갖 망신을 주면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사법농단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로서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구속하고도 남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무슨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어요? 네, 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이 평산 책방 개정에 올라온 글인데요. 뜻밖의 행운이란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가 바로 삭제됐습니다. 누가 행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책방에 10,000번째 찾아온 손님인데요. 이 책방 개정엔 뜻밖의 행운은 어떤 사람에게 오른 걸까요? 라는 글과 함께 문 전 대통령과 방문자 사진이 올라왔지만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왜 삭제한 걸까요? 이 글이 올라온 시점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제 토요일인데요. 윤 대통령 석방날이죠. 공교롭게도 뜻밖의 행운, 뜻밖의 기쁨은 누구에게 오는 거냐며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을까요?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석방을 반기는 듯하게 해석이 되는 거군요. 네, 야권 지지자들의 비난 쏟아졌습니다. 눈치 좀 챙겨라, 쓸 말이 따로 있지, 속 편해 보인다는 누리꾼 반응 이어지자 글 작성 몇 시간 만에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SNS가 도마에 자주 올라요. 네, 지난해 딸 음주운전 사고 뒤에도 침묵 지키다가 이 책 추천 글을 올리고 보리 씹는 사진도 공개해서 저격 이어졌죠. 김남국 전 의원, 윤석열 정권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데 한가하게 신선 노름하냐고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 비판 글에 문 전 대통령 계정이 좋아요를 눌러 논란됐었고요. 저때 그 고양이가 눌렀을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글 삭제 뒤에 별다른 입장은 없는데요. 이 퇴임 뒤에 계속 목소리 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목소리 크기만큼 책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아지는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내일은 서울 16도로 기온이 더 오릅니다. 당분간 4월 초만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대기질이 문제입니다. 중부지방은 계속 먼지가 쌓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남쪽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시작돼 내일은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요. 양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오릅니다. 서울 3도, 강릉 5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15도를 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구 18도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커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모레는 중북부에 비 예보 있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종사가 좌표에 위도 숫자를 5 대신 0으로 적었다. 이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결과입니다. 1번 조종사가 잘못 불러준 건지 아니면 2번 조종사가 잘못 알아들은 건지도 정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 검증 절차를 보완한다는데 어처구니 없는 기강회의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초유의 사고, 초유의 대책.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